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차진호 팀장님과 함께 이제 상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3월 5일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인데요. 약간 이름만으로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게 어떤 상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상품은 이제 저희가 상장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고 첫 이제 분배금 또 이제 나온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주식을 바스켓으로 매수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의 위클리 콜 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또 이제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두 개를 활용해서 분배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일정한 수준의 분배금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만든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다른 일반적인 상품보다 아마 분배율이 높겠죠.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좀 분배금 측면에서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좀 커버드 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커버드 콜 전략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옵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옵션이란 거는 사전적 의미로 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옵션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 회사가 끝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뭐 과일 가게를 하나 들렸습니다. 요즘에 사과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사과를 싸게 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과 가게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 한 박스가 이제 5만 원 이제 가격이 전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과의 상태가 좀 좋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오는 사과를 좀 사고 싶습니다. 이제 사장님께 그럼 다음 주에도 제가 혹시 5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사과가 5만 원보다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5만 원에 사과 한 박스를 이제 사고 싶어서 사실은 가게에 들린 거기 때문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도 사실 꼭 5만 원에 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딱 1,000원만 줘요. 그 1,000원만 주면은 내가 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과 한 박스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1,000원을 주고 이제 사과 한 박스를 살 수 있는 권리, 이제 그 옵션을 사게 되는 거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옵션을 이제 매도했으니까 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1,000원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사과가 6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6만 원짜리 사과를 5만 원 주고 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10,000원 싸게 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1,000원을 주고 권리를 샀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9,000원을 싸게 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가 됐는데 사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4만 원이 될 수도 네, 있죠. 4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1,000원에 대한 권리만 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5만 원짜리를 5만 원을 주고 사실 4만 원짜리 사과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4만 원을 샀으면은 1만 원을 손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는 1,000원만 이제 손해를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 옵션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사고자 하는 사과의 가격을 원하는 대로 샀거나 아니면은 뭐 사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과가 4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4만 원을 굳이 4만 원에 사과를 사지 않는 걸 이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옵션은 일단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말이 길었는데 금융시장에서 이제 옵션은 어떤 이제 원래 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뭐 좀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에 대해서 기회 비용을 잃는 그런 위험 회피적인 수단,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해지의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옵션의 경우 예상보다 이제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이미 이제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콜옵션,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주식시장에는 이런 옵션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생기게 됐고, 네. 그 커버드 콜이 이런 전략 중에 하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이제 앞 내용이 길었는데,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초 자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런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그 동시에 그 기초 자산을 지수로 하는 이제 옵션을 이제 매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가격, 기초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은 포기하지만 그 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을 계속 일정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아까 예시에서 나왔던 그 1,000원, 네. 그걸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1,000원을 이제 계속해서 콜옵션을 네, 매도함으로써 네, 그 프리미엄을 얻은 재원을 이제 분배에 활용하는 네, 그런 네, 전략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상품 이름에 위클리 커버드 콜이다, 이런 이제 이름이 들어 있었단 네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커버드 콜 중에서도 위클리 커버드 콜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일단은 위클리 커버드 콜을 기본적으로 위클리 옵션을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다라고 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위클리 옵션은 말 그대로 위클리, 한 주간에, 만기가 일주일로 상당히 짧은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생 상품의 역사는 상당히 좀 깁니다. 1973년부터 뭐 선물 옵션 이런 네. 거래들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는데, 사실 위클리 옵션이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2005년에 미국에서 S&P 500을 이제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실제로는 2009년 하반기부터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더 짧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생 상품 시장에서 2019년 9월부터 이제 처음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클리 커버드 콜은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먼슬리 커버드 콜, 월간으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월 1회만 이제 옵션을 매도하고, 그럼 다음 달이 될 때까지 그냥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간으로는 이제 2회의 옵션을 매도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월로 따지면 한 보통 4주가 되니까 총 8회의 옵션을 매도하게 되는 전략이 이제 위클리 콜 옵션을 쓰는 이제 단기 커버드 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월 단위로 1회만 수취하게 되던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매주,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는 2회, 월로는 8회, 총 8회에 걸쳐서 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아까 과일 가게를 빗대어 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가게를 말씀드렸는데, ETF 투자자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과일 가게의 그렇죠. 사장님이 사장님이죠. 되시는 거죠. 네. 네네. 아, 그러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죠. 원래 월 1회가 기본적인 이제 옵션의 좀 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이 그 매달 단위로 진행되던 먼슬리 커버드 콜에 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1,000원을 8번 받기 때문, 이게 전부인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네. 옵션의 가치라는 거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돼요. 엄청 복잡한 뭐 산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용이 되는데, 조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좀 네. 많이들 많이들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 가격과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데 사실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ATM 옵션, 앳더머니라고 하죠. 등가격 네. 옵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기초 자산의 행사 가격과 그 시장 가격 간의 거의 일정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내재 가치에서는 그 차이를 좀 찾아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계약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이제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위클리 옵션의 경우 이제 먼슬리 옵션 대비 만기가 상당히 좀 짧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인 세타의 그 민감도가 사실은 만기가 짧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기가 짧을수록 높은 세타에 대한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 커버드 콜이 기존의 먼슬리 커버드 콜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8번을 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넘어가서 네네. 좀 약간 아무래도 그 주기가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적인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이 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더 맞습니다. 높은 이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네, 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분배 재원을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사과 가게 이제 이야기를 좀 다시 하면은 사과 가격이 5만 원에서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4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은 좀 어떻게 성과가 달라지나요? 근데 이게 시장 상황별로 사실 손익 구조가 상당히 좀 많이들 변화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좀 가상의 구간들을 정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A라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더 많이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콜매도 프리미엄에서 이제 주가 하락률을 뺀 것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내가 코스피 200 주식을 투자하고 있을 때보다는 손실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받기 때문에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라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보다 미만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콜매도 프리미엄에서 주가 하락률을 빼도 어느 정도 살짝의 이익이 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으로 해서 만약에 C라 D라는 구간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구간들입니다. 이때는 사실 코스피 200의 상승에 대한 이익을 사실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대신 그 기회비용을 좀 포기는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확정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포기를 해야 되지만 옵션 프리미엄만큼 꾸준히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방어를 좀 잘해주는 게 어떻게 네네. 보면 특징이고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다른 상품들만큼 이제 그 상승분을 다 취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하락장의 방어가 좋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그런 종류의 네,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제 월 분배 ETF입니다.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매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분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그 분배의 재원에 좀 추가적으로 애드업해서 전체의 분배 재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배금의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만약에 분배금을 좀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분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분배금의 지급 예정일은 보통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7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빠른 시점으로 이제 분배금 좀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매월 이제 그 KB스타 ETF 홈페이지에다가 네. 올려놓고 있습니다. 분배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분배금을 지급받는 기준일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분배금 실제로 지급되는 날짜는 얼마인지, 그 분배금에 대한 과표가 되는 금액과 과표가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 매월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와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첫 번째 분배금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언제든지 또 정보 조회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율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배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세금은 좀 어떻게 드나요? 네. 저희가 이 상품을 설계할 때 가장 이제 조금 핵심적인 포인트로 뒀던 부분이 사실 과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 과세가 되진 않잖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근데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옵션에 대한 매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안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옵션 매도 프리미엄도 비과세입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절세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재원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비과세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분배 재원의 경우 이제 콜매도 옵션 프리미엄과 코스피 200 바스켓에서 발생하는 배당이 분배 재원입니다. 여기서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 과표가 잡히지 않고 배당에 대해서만 이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채권, ELS 이런 이제 금융 상품 이제 과세가 전부 다 되는 이제 금융 상품의 경우 10%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5.4%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세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8.46%가 됩니다. 근데 이제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만약에 10%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 정도를 이제 배당에서 받는 재원이라고 치면 7% 정도를 이제 옵션 프리미엄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7%는 이제 비과세가 되고 배당에 대한 이제 3%만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5.4%를 원천 징수했을 때 10% 달성 시 세후 수익률이 한 9.54%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께서는 사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세후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세금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구조가 짜여진 그런 상품이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 커버드 콜 전략 이게 아주 초창기 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네네. 요즘에 사실 이 커버드 콜 전략들을 활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그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갖는 좀 차별적인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 좀 커버드 콜이 뭐 어떻게 보면 유행 아닌 유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기존에는 이제 코스피 200만 네, 가지고 네. 뭐 기초 자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뭐 미국 30년 국채를 이제 뭐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테슬라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네. 예, 뭐 다우존스, 고베다 이런 기초 자산을 이제 조금 사용하는 이제 커버드 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먼슬리, 월간으로 콜옵션을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처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지수를 만드는 거래소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향후 이제 6개월간은 동일한 지수를 사용하는 이제 ETF를 타사에서는 출시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1회만 받던 기존의 커버드 콜 대비 뭐 매월 8회 뭐 주로는 이제 2회씩 총 해서 한 8회 정도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고 시간 가치인 세타를 기존 커버스콜 대비 조금 더 이제 높게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별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해외형 상품, 해외형 커버스콜 같은 경우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투자에 있어서 옵션 매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국내형 커버콜이 훨씬 더 이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인상 깊게 들렸던 얘기는 이제 6개월간 네네, 독점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네. KB에서만 이 같은 지수를 활용한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인데 좀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여러 기간 동안 아니면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고 보면은 사실 세상에서 이제 완벽한 금융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커버드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주식 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 상당히 이점이 있죠. 계속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주가 지수가 급등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남들은 다 주식에서 수익 버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만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 상품을 뭐 이렇게 좀 워킹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자산으로 뭐 잘 활용하시면
것보다 좀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주 콜옵션을 매도하고 뭐 코스피 200 주식 200개 종목을 다 매수하고 그런 것들 일일이 리밸런싱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거를 이제 상품을 활용하시면 0.3%의 저렴한 보수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드린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인컴과 옵션 프리미엄 분배에 따른 절세 효과를 조금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존의 먼슬리 커버드 콜 대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위클리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에 투자해서 조금 매월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뭐 상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제 이 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본인의 좀 포트폴리오가 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본 뒤에 네. 이제 투자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이제 커버드콜 전략과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다른 상품 대비 갖는 이점이 크다는 게 좀 많이 네,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달 분배금을 좀 받고 싶은데 좀 절세 효과를 보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좀 매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에는 KB자산운용의 차진호 팀장님 나오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